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1월 4일이고요.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7분입니다. 일요일마다 하는 일요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가상 앞에 쪽 볼게요. 자, 월봉을 먼저 볼 텐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생긴 모양새가 이렇거든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디로 가려고 저러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월봉을 보고 있으면 저게 위로 가려고 저러는 걸까? 아래로 가려고 저러는 걸까? 좀 깝깝시려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수하기에는 높은데 매도하기엔 낮아. 이게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매수를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해하시기 딱 좋아요. 이 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말을 오해하기가 좋다고요. 이거는 매수하기엔 비싸고 매도하기엔 싸요. 그쵸? 이 환경은 매수하기엔 비싸고 매도하기엔 싸기 때문에 매도자가 매도할 수도 없고 매수자가 매수할 수도 없는 아주 나쁜 자리인 거죠. 저걸 책에서 설명할 때 허공이라고 표시했어요. 허공. 허공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월봉으로 보면 거래 불능 상태예요. 거래 불능 상태고 책에 설명했던 내용 중에 상승과 하락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상승을 할 때는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양봉을 만든다. 하락을 할 때는 저점을 낮추고 고점을 낮추고 음봉을 만든다예요. 그러면 지난달의 월봉을 한번 보세요. 지난달의 월봉은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높이고 음봉이야. 그죠? 지난달에 월봉은 고점도 높였고 저점도 높였어요.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만 보면 상승하려고 했던 거죠. 고가와 저가만 봤을 때는 상승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종가가 음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가를 올린 것도 문제고 고가를 올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다음 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죠? 저가가 낮아야지 깨기가 어려운데 저가를 높여놨으니까 깨기 쉽고 그죠? 고가를 낮춰놔야 깨기가 쉬운데 고가를 높여놨으니까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봉만 보면 전봉 대비해서는 상승할 의도가 있어 보이나 11월 달의 입장에서 10월 달의 봉을 보면 고점도 높고 저점도 높아요. 그러니까 저점은 깨지기가 쉽고 고점은 깨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10월 달 봉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상승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나 미래랑 비교할 때는 상승하려는 의도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봉은 주가가 올라가서 저 전봉의 고점을 깨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저점 깨기는 더 쉬워요.
10월달 월봉이 9월달 저점을 깨지 않았던 이유는 9월달에 아래 꼬리가 있었어요. 그 아래 꼬리를 방어한 거예요. 저 아래 꼬리 저 길이를 갖고 10월달에 저가가 9월달에 저가를 깨지 않도록 한 거죠. 근데 지금의 10월달의 저가와 10월달에 종가의 거리를 보면 9월달 대비해서도 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로 줄었어요. 이 얘기는 지킬 가능성이 10월달 대비해서 80% 정도 준 거죠. 예, 80% 정도 줄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와, 전봉의 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져요. 지금 저가의 투자 심리도를 제가 캡처를 떠서 한번 볼게요. 자, 캡처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캡처를 떴어요.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시죠? 자, 이걸 1번이라고 할게요. 저건 저가 투자 심리도예요. 예. 저가 투자 심리도. 근데 왜 저게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은 거의 10개월 넘는 하락은 저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예. 계속 하락하고 있었다고. 근데 처음으로 어쨌든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확대해서 보자고요. 그리고 이걸 줄여보자고. 자, 이거를 종가랑 빼고 그 다음에 이건 늘리고 한번 보자고요. 보세요. 자, 아니 잭스님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확대 좀 할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뒤에 무시무시한 얘기는 아직 제가 하지 않을게요. 다들 자, 보세요. 여기 한 번의 시도가 있었어요. 여기 1번. 그죠? 중간에 한 번의 상승 시도가 있었어. 보실 거예요? 저거 왜 실패했을까요? 저게 왜 실패했을까요? 왜? Why? 혹시 아시는 분? 저게 왜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을까요? 답은 여기에 있죠?
이게 답입니다. 답. 뭘까요? 아니야. 강도건님은 결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과. 그 결과 말고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저건 유효기간이 없어. 저 1번에서 올린 건요, 유효기간이 없는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올려가지고는 소용없는 자리예요. 계속 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그 뒤로 다 1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저거는 그냥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한 번 해본다 정도예요. 저게 0구간이 쫙 붙어 있어야 연속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나온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한번 고개를 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0구간이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연속성이 생기죠. 훼손되지 않고. 근데 그 1번 영역은 저게 0구간이 하나만 딱 껴있잖아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연속성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결국 무너졌죠?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도.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번에서 실패하면 다음 기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11월 달이었던 거죠. 그죠?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들릴 수 있는 시간은 1번이었어요. 1번이 들었다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지면 다음 시간은 언제라고요? 11월 달이라고요. 이제 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언제 했어요? 꽤 오래전에 했잖아요. 그죠? 제가 책을 쓴 것도 8월 15일이에요. 제가 책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것도 8월 15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책에도 저 내용이 다 적혀 있어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부터 시도를 하는 거라고. 이제부터 상승 시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상승을 시도할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번에서는 유효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지금은 한번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공하면 지속성이 생겨요. 지속성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봐봐요. 3번. 얘는 왜 고개를 안 들까요? 이 친구는 왜 고개를 안 들죠? 저가는 들었는데 왜 고가는 안 들어요? 쟤도 머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파란 것도 머리를 들고 빨간 것도 머리를 들어야 머리를 든 게 되는데 어, 파란 것만 머리를 들고 빨간 건 머리를 안 들었어. 자, 보세요. 저가는 전봉보다 높은 상태로 시작하죠. 저가는 11월 달에 10월 저가보다 높은 상태에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도는 0구간이니까 들린 상태로 시작해요. 반대로 고가는 전봉 고가보다 낮은 상태로 시작되죠. 고가는 전봉 고가보다 낮은 상태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은 거잖아요. 돌파한 상태가 아니라고. 높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횡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11월 달에 10월 달에 고가를 깰 확률이 무지 낮으니까 쟤는 안 올라갈 거라고. 3번은 안 올라가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는 거예요. 2번. 자, 그쵸? 10월 달에 고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11월 달에 10월 달에 고가를 깬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못 깬다가 아니라 쉽지 않다. 그러니까 3번은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은 뭘 해야 되냐? 예, 2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난달에 저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옆으로 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그렇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본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본 화면. 자, 매수의 조건. 매수의 조건은 지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양봉을 등져야 돼요. 기본적으로 양봉을 등져야 돼. 그게 안전해. 예, 그 양봉이 아래 꼬리가 길수록 사랑스러워요. 그죠? 다시 전봉이 양봉이어야 되고 거기에 아래 꼬리 좀 길어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지가 빵빵해야 돼요. 적어도 이 세 가지 조건은 갖고 있어야 아 매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전봉이 양봉인가요? 예? 전봉이 양봉이에요? 아니죠. 그죠? 아래 꼬리가 긴가요? 아니죠. 지지가 빵빵해요? 아니에요. 지지가 전봉 저점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저 11월 봉은 매수하기에 아주 안 좋은 봉이야. 맞죠? 아주 안 좋은 봉이에요. 아주. 자, 다시. 전봉이 양봉이냐? 아니죠. 아래 꼬리가 기냐? 아니죠. 그죠? 지지가 빵빵하냐? 아니에요. 여기서 지지가 빵빵하냐는 각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저가와의 거리를 보는 거예요. 전봉 저가랑 얼마큼 갭이 있느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전봉 저가보다 높은 게 아니라 전봉 저가보다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없어요. 지지도 쓸 수 없고 그 다음에 아래 꼬리 방어할 생각도 없고 거기다가 음봉이에요. 그럼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죠. 뭐예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오른다. 오른다. 즉 바닥을 지났다라는 표시죠.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지났다라는 조건은 뭐예요? 전봉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요. 10월 달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 바닥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저가를 깨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갔던 게 횡보로 변하면서 하락으로 변경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지난달 저가가 손절선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어디서 사시든 상관없어요. 예, 그냥 지난달 저가의 손절만 거시면 돼요. 이게 상승이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봉은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신다면 예, 10월 저가에 스탑 로스, 그러니까 로스컷을 잡고 예, 매수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난달 저가가 붕괴됐다?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의 흐름에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 월봉을 보면 딱 한 가지 정보만 있는 거예요. 지난달 저가만 안 깨면 이제 상승 시작이다. 그런데 저가를 깨면 그러면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저라면 안 사요. 이거는 방어할 생각 없는 거예요.
지금의 흐름은 방어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예. 10월 달에 월봉의 형태를 보면 전혀 저가를 방어할 생각이 없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가 현재 상태에선 상승처럼 보이지만 아직 시간적으로 쭉 봤을 때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난 봉의 저가를 깨는 순간 계속 최저가 모드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 봉의 저가를 깨면 단순하게 그냥 저점을 깨는 게 아니라 예, 적어도 4월 달의 저가인가요? 예, 거기까지도 충분히 붕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손절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겁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계좌에 빗선 계좌에 돈을 넣어놓고는 있지만 안 사잖아요. 대놓고 안 사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가격이 길게 보면 거의 또 바닥이잖아요. 네. 이게 뭐 안 샀는데 뭐 주가가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면 저런 바보라는 소리를 듣겠는데 지금은 안 산 게 그렇게 나쁜 판단은 아닌 거죠. 아직까지. 예, 그리고 지금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연구관이어도 투심상 가장 낮은 곳이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테크님이 얘기하신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손절이라고 얘기한 거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저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 저가의 투자 심리도가 상승 상태로 있어야 상승의 구조가 되는데 저게 어떤 조건에서 내리냐는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전봉의 저가를 깨면 내리게 돼 있잖아요. 투자 심리도의 공식 구조상 전봉의 저가를 깨면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내려가면 바닥을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제가 코스피 지수 설명할 때 똑같이 알려드릴게요. 그거랑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머릿속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이 구조를 잘 기억해 두셔야 이따가 코스피 할 때 머리에 돌 맞은 느낌이 확 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아직도 아니다예요. 제 판단은 아직도 아니에요. 그냥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걸 거래하시는 분들한테 아직까진 좋은 얘기 못 해드리겠어요. 그만큼 위험하고 아직 안전하지 않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잃지 않는 거죠.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공격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제가 모닝 브리핑을 해드릴 때 그 얘기했죠. 주봉만 보시라고. 그죠? 주봉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일요일이에요. 주봉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자, 주봉은 어떻게 생겼어요? 음봉이죠? 아직 음봉이에요. 남은 시간은 11시간 정도 남았어요. 11시간. 10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10시간 반 안에 저게 양봉으로 돌아야 돼요. 저게 양봉으로 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 주가 되면 지지가 올라와요. 그죠? 다음 주가 되면 지지가 올라올 거라고요. 그 지지의 위치가 이번 봉의 저가보다 높아야 되고 이번 봉은 양봉이어야 되고 이제 조건식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하나하나의 작은 봉을 보시면 안 되고 지금의 주봉은 음봉이에요. 저게 양봉으로 돌아야 돼요. 아래 꼬리는 굿이에요.
저 정도 아랫골이면 충분해. 좋단 말이에요, 아랫골이. 근데 그 아랫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봉이 양봉으로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양봉의 저가가 주봉에선 손절인 거예요. 왜냐하면 월봉은 거래가 안 되니까. 월봉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봉이니까 거래가 되는 봉을 만들기 위해서 주봉의 양봉을 기다리는 거고요. 주봉의 양봉이 나오면 어찌됐든 저항은 약화될 거고 지지는 강화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지의 위치와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와의 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될 공간이고,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 라인이 손절이 되겠죠. 왜냐면 월봉 걸 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야 될 건 뭐예요? 주봉 양봉이에요. 주봉 양봉이 안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거죠. 거래가. 그러면 월봉도 거래가 안 되는 조건이고 주봉도 거래가 안 되는 조건이면 맨날 단타 치셔야 돼요. 단타.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오르고 있어요. 크게 안 떨어졌어.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거래가 성립이 되겠죠. 단타로. 데이 트레이딩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 월봉으로 보면 아직 아니에요. 아직 충분한 모습이 안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하실 거면 그냥 하루하루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것도 월요일까지밖에 안 돼요. 예, 지금 금요일 날 T3 지지 썼고 오늘 T4, 예, T4 지지를 쓸 거고 내일 T5 지지까지 쓸 거잖아요. 그럼 내일 음봉 나면 추세 종료예요. 그쵸?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내일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 트레이딩은 내일까지야. 월요일까지밖에 안 돼요. 데이 트레이딩도. 그러면 주봉이 음봉 났다? 그러면 월요일까지밖에 데이가 안 되고 그 이후로는 거래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예. 월봉도 지지하는 힘이 약해, 주봉도 지지하는 힘이 약해. 그러면 어떻게 거래를 해요? 물리면은 존버해야 되는데, 예, 존버할 만한 힘을 월봉이나 주봉이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실 때는 월봉도 거래가 안 되고, 주봉은 양봉을 확인한 다음에 거래하셔야 되고, 예, 일봉은 월요일까지 데이 트레이딩만 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리플이요. 자, 리플. 자, 이거는 이따구로 그리면 답 없어요. 예. 이건 그냥 이따구로 그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좁은 공간에서도 저 공간 안에서 딱 놀아요, 또. 신기하게. 근데 저렇게 수렴이 강하면요, 벌릴 거예요.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움직일 타이밍이 올 거예요.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몰라요. 저렇게 그려놓으면 어디로든 한번 밀어요. 결국엔 벌려놔야 되거든. 다음 봉을 고려했을 때는 어차피 확산의 구조로,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확산되는 구조로 가야 돼요. 이건 너무 수렴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마진이 안 나와요. 저거 매수 매도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어요. 공간이 너무 좁으니까 결국에는 이슈에 의해 출렁이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방어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저항까지 갔을 때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면 지켜보면서 이게 저항을 드는지 안 드는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저항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게 무서운 거예요. 에너지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아래로 가려는지 위로 가려는지 그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무서운 형태예요. 예전에 제가 저 형태를 주식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종목이 무슨 일신바이오였나?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모여 있었어요. 근데 며칠 뒤에 하루에 20 몇 프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는 거래 불능 상태라고 봐요. 지금 움직이는 것도 뭐 이준에 똑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거래를 하시든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건 매수와 매도의 위치가 거의 같은 상태라, 예.
이건 이슈에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슈.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뜨면 엄청 쏟아질 거고, 호재가 뜨면 엄청 오를 거예요. 예. 근데 호재도 안 뜨고 악재도 안 뜨고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진이 없어. 예.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이게 뭐죠? 비트코인 캐시. 잠깐만요. 이걸 설명하기 전에 라이트코인. 오케이. 자, 비트코인 캐시 이제 볼게요. 자,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주봉. 자, 봅시다. 자, 이게 시초가의 모습이에요. 시초가의 모습. 잘 보세요. 시초가의 모습. 시초가의 모습을 잘 보시면 자, 뭐가 보이세요? 지금 가격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세요. 저항 위에 있죠. 지지 찍었어요? 안 찍었죠. 이건 지지를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가를 들고 있는 거지. 주가를 들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올라가는 게 있고 올리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가가 똑같이 움직여도 어떤 건 올라가. 예?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올려요.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예, 올라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근데 올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의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 의도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렸어. 올리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올렸다가 떨구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올라가는 건 잘 안 내려요. 올라가는 건 잘 안 내린다고요. 근데 올린 거는 내릴 수도 있어. 그만큼 다.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더 좋잖아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다고요. 왜냐하면 들고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아. 근데 올리는 거를 들고 있으면 계속 신경 써야 돼요. 예, 왜냐하면 다 토해낼 수도 있거든. 그럼 지금의 흐름으로 보면요. 저건 다 토해내도 할 말 없어요. 저렇게 올랐는데도 다 토해내도 할 말이 없다고. 지금 보이는 봉이요. 지금 보이는 저 봉, 저거 10월 15일 날 한지 시장 똑같죠? 달라요? 10월 15일 날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날. 응? 비트코인이 그때 뭐였죠? 테더? 그죠? 테더를 비트코인으로 변경된다는 그 이슈 하나 가지고 20% 가까이 올랐어요. 20% 가까이. 하루에. 그래서 그날 보면서 저한테 누가 막 얘기했어요. 너 틀렸다고. 그죠? 저 막 틀렸다면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막 놀렸다고요. 그 올라가는 거 보면서 제가 멍하니 보면서 그냥 보고 있었잖아요. 그냥 올라가네 이러면서. 예. 근데 결국에는 그쵸.
선생님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왜 이러냐고. 왜냐면 저는 이슈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상화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뉴스의 성질을 저는 이해하지 못해요, 아직. 그러니까 그게 테더가 비트코인으로 된 게 얼마큼 파괴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차트라는 그런 형태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리려고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들었어요. 그것도 제가 정말 저기가 끝이야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다가 좀 멍한 거죠, 보면서. 어? 예. 제가 받은 느낌은 그거였어요. 어? 이거 왜 들지? 예. 근데 문제는 들었지만 영속성이 없는 거죠. 영속성이. 왜냐면 그거는 저항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투입해야 돼요.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끊임없이 돈이 들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돈을 넣을 수 있느냐? 예. 넣을 수 있으면 이제 버티는 거예요. 시장이. 근데 그 돈을 넣지 못하면 회귀하죠. 오늘이 11월 4일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올렸잖아요. 저거를 11월 30일까지 25일 동안 버텨줘야 돼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건 분명히 상승의 징후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면요. 의도가 담긴 거죠. 이렇게 높이 올릴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높이 올라오는 거는 일시적인 뭔가 뉴스가 있는 거예요. 호재가 있고. 그러면 누군가 그걸 이용하려는 의도가 담긴 거죠. 여기서 잘 보실 거는 제가 코스피 분석할 때에 하던 말하고 똑같아요.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어요. 그죠? 코스피 지수를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왜냐면 코스피 지수는 그냥 지수가 아니라 돈의 결정체예요. 돈의 결정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시장은 하루에 5조가 거래돼요. 5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요. 주식의 하루 총 거래 금액이 5조 정도 돼요. 5조. 근데 그 5조 옆에 움직이는 선물은 하루에 한 16조 원 정도가 돌아요. 다시 코스피 안에 있는 종목의 거래 총액이 5조인데 코스피 밖에 있는 선물 거래 금액이 16조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16조를 가지고 굴리는 애들이 5조 원짜리 시장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예? 16조 원을 굴려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 애들이 5조 원짜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겠냐고요. 저걸 어떻게 갖고 놀아야 돈이 되나 이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5조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는데 16조 원을 움직이는 시장에서 5조 원짜리 시장을 보고 두려워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움직인다고요. 돈으로. 지수라는 거를 돈을 갖고 막 흔들어요. 그러면 종목이 어떤 종목은 호재고 어떤 종목은 악재고 그죠? 어떤 종목은 매출이 좋고 어떤 종목은 매출이 나빠요. 어떤 종목은 성장성이 높고 어떤 종목은 성장성이 나쁘죠. 어떤 회사는 대표이사가 되게 청렴하고 어떤 회사의 대표이사는 사기꾼이에요. 그게 선물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들은 그냥 코스피 지수를 어디다가 쳐박아야 돼. 그거를 올리든지 내리든지 그건 전혀 중요하잖아요. 어디다 갖다 쳐박아 놔야 돼. 그러면 돈이 생겨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자체가 돈입니다. 돈. 그 돈의 힘에 의해서 아무렇게나 움직여요. 그러면 올라야 될 주식이 떨어지고 떨어져야 될 주식도 올라요. 자,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치는 코스피만은 못해도 중심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심축이죠.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이 어찌되었든 시장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기준인 것 같아 보여요. 저 같은 사람의 눈에 제가 많이 알지 못하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이 올라가면 아, 시장이 올라가려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원화를 가지고도 알트코인을 살 수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알트코인을 사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관계가 같은 방향성을 지닐 수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의 흐름은 비트코인 캐시는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냥 개별 호재인 거죠. 개별 호재. 그리고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발맞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재를 읽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꾼의 기질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갈 걸 미리 예측해서 이걸 샀다는 거는 대단한 감각의 소유자인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정보력이 있으신 거고. 근데 저 같은 예,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 피해요. 예, 그러면 피한다고요. 자, 두 번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시뮬레이션을 풀어볼게요. 자, 시뮬레이션을 풀겠습니다. 이제 뭐가 보이세요? 이제 뭐가 보이시나요? 응? 저항은 들고 있죠? 저항을 들고 있잖아요. 지금 T차트는 다 들렸죠? 보이세요? T차트는 다 들렸어. 여기까지 동의하세요? T차트는 다 들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달 되면 해볼만 해. 이제 저항이 사라질 거예요.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해주면 남은 25일 동안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해주면 저항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이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매수의 위치.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이거 뭐예요? 다음 달 매수 위치. 다음 달 매수 위치가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급등이 왔는데 다음 달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 여기에요, 여기. 엄청 낮죠? 지금 따라가면 될까요? 저라면 안 사요. 차라리 다음 달에 이 가격 오면 사요. 이대로 얘가 버텨주고 다음 달에 요 정도 가격 오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아래 꼬리 있어요? 아래 꼬리 없죠? 지금 아래 꼬리 없다고요. 저가 방어 되겠어요? 저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죠? 다음 달에 내려와도 저게 안전하지 않아요. 저 저가 방어가 될까요? 쉽지 않다고요, 지금. 자, 다음.
자, 이제 클로즈 시뮬레이션만 해볼게요. 뜰라나? 이렇게 하면 뜨나요? 떴어. 저기 지지가 안 보이네? P3 지지가 어디 가는지가 안 보여요. P3는 아직 안 보여. 어디 있는지. 자, 보세요. 매수가 위치가 보이죠? 다음 달 매수가 위치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격 가지고는 다음 달에 얼마예요? 455달러? 이 정도 가면 살까 말까예요. 455달러. 지금 가격이 얼만데요? 552달러예요. 552달러인데 이거를 455달러를 주면 살까 말까 고민할 정도예요. 지금의 구조는. 그러니까 별로 매력 못 느껴요. 이거 바닥 잡으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죠? 위너. 근데 이걸 홀딩한다?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걸 홀딩하는 거는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저라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제가 10월 15일 날 있었던 그 사건에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일봉이 수급이 매도였어요. 그날 일봉이 수급이 매도여서 수급이 매도인 상태에서 상단선을 넘어가면 불안하다. 근데 그날 종가는 어땠냐면 수급은 다 해제시켰죠. 네, 수급선 아래로 내려왔어요. 좀 이따 그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아요. 수급이 매도예요. 지금 수급이 매도인 상태예요. 매수가 아니야. 그러면 지금 수급선이 얼마에 있냐? 여기 있어요. 503달러. 503달러에 있어요. 지금 얼마예요? 503달러가 아니에요. 지금 552달러예요. 근데 수급선은 503달러에 있다고요. 그러면은 50달러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50달러 정도는 내려줘야 그나마 정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찌됐든 정상을 벗어난 상태인 거예요. 이게 오르든 내리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은 정상인 상태가 아닌 거고, 정상인 상태가 아니라면 이건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에 대한 수익을 취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거고요. 이걸 찾아낸 사람들의 몫인 거고, 이게 긴 흐름으로 봤을 땐 이 가격을 유지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 거래한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 거예요. 차트는. 지금의 호재가, 그죠? 긴 미래를 봤을 때는 의미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라도 지금 자체의 가격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고민 한번 잘 해보세요. 추격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수가가 저 밑에 있던 걸 455달러까지 끌어올렸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달의 환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앞에 걸 보는 거예요. 앞에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앞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끌어올려 줬으니까 다음 달에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저 움직임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 저걸 먹으려고 달라들면
저게 정말 환경을 만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장난질인지는 종가까지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월 말에 가봐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요. 저게 트릭인지 진짜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거래해서 수익을 취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드릴 말씀은 전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저라면 이제 매수가는 455달러까지 왔다고 봐요. 이렇게 불을 뿜는데 정작 매수할 만한 가치는 455달러밖에 안 돼요. 쭉쭉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죠. 그리고 개별적인 호재보다는 시장 자체가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긴 흐름이 될 거예요. 다른 화폐들은 다 죽어가는데 비트코인 캐시 혼자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할까?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코스피 시장이 하락하는데 종목들이 상승을 계속한다? 그런 종목은 500개 중에 하나 될까요? 500개 중에 하나? 제 기억에 그리스 사태 있었잖아요. 2011년도 8월 달에요. 하이닉스 같은 종목도 한가 쳐요. 하이닉스도 한가 친다고. 지금 우리가 하이닉스 그러면 시가총액 2위에 우량주잖아요.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냥. 지수 나가 떨어지면 뭐 하이닉스도 15% 빠지는데요. 뭐. 그럼 이 종목이 하이닉스보다 강해요? 그럴까요? 리먼 브라더스 때는 포스코도 하한가 쳤어요. 제가 매수한 날 다음날 하한가를 쳤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랑 함께 움직이는 게 베스트.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편해요. 그거는 종목의 이슈가 아닌 시장의 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가요. 근데 이런 짧은 호재 같은 이런 짜잘한 걸로 시장의 방향성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가격이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월봉상의 이런 상승도 뜻밖의 상승이긴 하나 이게 지금의 흐름에 보탬을 주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재수 없으면 내일 아침에 500달러 밑을 볼 수도 있어요. 당장 내일 아침에도 지금 500 얼마지? 553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일 아침 잠자고 일어나시면 500달러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요. 그만큼 긍정적인 흐름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특히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게 최악이고요. 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상승할 거면 거래량이 늘면 안 돼요. 근데 이미 거래량은 터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 흐름이 그렇게 많이 긍정적인가? 라는 질문에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일봉도 문제죠. 일봉도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지금 올라갔잖아요. 랠리라고 보통 부르는데 지금 보면 거래량은 올랐죠. 거래량 올랐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가 밑에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고가는 상단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근데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봉도 문제고 주봉도 문제고 월봉도 문제고 모조리 다 문제인데 주가만 올라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베스트. 뭐 15%, 16%씩 오르면 뭐 더 이상 할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뒷면의 조건을 보면 다 개판이에요. 그죠? 월봉은 저항을 들고 가는 케이스, 주봉은 수급이 매도야. 그죠? 일봉도 거의 수급 매도랑 동일한 상태. 예,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정보력 좋고, 예, 그 다음에 촉이 좋은 분들에게는 보일 수 있는 일일지는 몰라도 이게 차트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이렇게 보고 거래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예, 쉽지 않아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이요. 예, 라이트코인. 보시면 오히려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월봉 구조로 보면 예, 비트코인 캐시보다 얘가 더 구조적으로는 나아요. 근데 둘 다 지금 지지는 안 쓰고 있잖아요. 주가만 오르고 있지 지금 지지를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주가만 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조적으로 필요한 가격대를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래가 불가능한 가격대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는 저걸 취하고 싶죠. 안 그렇겠어요? 저렇게 오르는데 저거를 거래해서 수익을 취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런 구조를 따라갔다가 오늘과 같은 사태를 다 맞이한 거잖아요. 작년 12월, 올해 1월. 그 이후로 1년 내내 그런 거래 하시다가 지금의 가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런 가격에 홀리게 돼 있는 거죠. 주봉, 양봉 뜨고 있어요. 저거 다음 주에 한번 해보실 만할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예. 주봉은 다음 주에 해볼 만한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보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 라이트코인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손절선은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주봉에만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지 월봉은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히 일봉은 지금 수급 매도예요. 수급 매도라 답이 없어요. 이거 적정가가 얼마냐면은 51달러. 51달러 정도 돼요. 지금 얼마냐면 53달러니까 2달러 빠져야 돼요. 2달러. 그 2달러 빠지고 나면 아래꼬리, 윗꼬리 엄청 긴 살짝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근데 버텨도 매수가 뽑아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버틴다고 해도 이게 수급 매도 상태라 예, 조금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수급이 호전될 때까지. 음, 저는 주가를 추종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구조를 추종하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주가가 움직이면 주가가 올라가서 상승하면 저건 상승이고 주가가 떨어져서 떨어지고 있으면 저건 하락이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예. 저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지금이 구조가 좋은 구조의 형태냐 나쁜 구조의 형태냐를 보고 그 구조를 근거해서 주가를 분석하지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저건 상승, 주가가 내리고 있으면 저건 하락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본인에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 방법을 취하시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하시듯이 그냥 주가가 오르면 상승, 떨어지면 하락 이렇게 하시는 게 해석하기는 훨씬 더 편하거든요. 대신 그거에 따른 결과도 본인이 반드시 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뭔가 긴 호흡을 갖고 체계적인 생각을 갖고 시장을 분석하고 싶으시다면 많은 걸 포기하셔야 돼요.
진짜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뻔히 보이는 상승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구조가 허락하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도 따라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한다는 행위 자체는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이익도 포기해야 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태에선 주봉, 양봉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주봉, 양봉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셔야 되니까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주봉이 양봉이 난 뒤에 지지선들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한번 내일 오전에 체크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주가는 다 오르고 있어요. 다 오르고 있지만 좀 뭐지?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 봉들은 사실 올라봐야 지금 올봉의 전봉 고점을 깬 것도 아니거니와 그다음에 저항을 들고 있는 상태라서 메리트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전반적으로 관찰을 하시면서 주봉이 양봉이 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양봉이 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월봉 전략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봉 단계에서 매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